고가 위에서도 출발해요. 이건 뭐라 그래? 이거는 갭상승, 갭업이라 그러죠. 갭상승, 갭상승. understand? 그럼 1번이 좋은 거예요? 2번이 좋은 거예요? 1번이 좋은 거야? 2번이 좋은 거야? 2번이 좋은 거죠. 맞죠? 1번 좋은 사람들은 대가리 받고 있으세요. 왜 1번이 1번이 좋은 거지. 1번이 좋은 거지. 2번 친 사람 박으세요. 거꾸로 썼네요. 그죠? 어쨌든 그 시가에 그 흥분해서 가격에 상관없이 사겠다는 거죠. 매수 세력들이. 갭상승이 최고로 좋은 거고, 랩업도 그나마 좋은 건데, 랩업은 확인해야 될 게 전일, 그죠? 고가 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전일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겁니다. 전일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전일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일 종가를 지지 삼아서 올라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갭상승한 종목은 특징이 아무도 덤벼들지 않았으면, 개인들이 달려들지 않으면 바로 점점점 올라가요. 근데 갭상승해야 되는 이 열기구에 많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까지 내려옵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무거워져서 요까지 내려오는 거야. 이거를 되돌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되돌림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뜬 만큼을 채우러 내려오는 것을 되돌림이라 그러는 거죠. 이해되면 3차 찍어보세요. 자, 다시 읽어보면, 매수 수요가 폭발하는 주가는 높이 갭상승하죠. 근데 갭상승의 종류에는, 그죠? 랩업과 갭업이 있다. 랩업의 차이, 갭업의 차이 이해하시고요. 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강한 종가로 장을 마감하는 게 상승갭이에요. 그죠? 근데 이 상승갭의 특징은 사람들이 이성을 찾으면서 갭을 채우기 위해 거래량을 줄이고, 그죠? 거래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래량을 줄이고 작은 단봉으로 조정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단서를 되돌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갭상승, 상승갭, 랩업은 무슨 봉? 장대 양봉. 그죠? 장대 양봉. 되돌림은 작은 단봉. 이해하셨나요? 자, 요거 보면은, 요거 보면은 상승, 그죠?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갭상승, 그죠? 갭상승. 근데, 저거, 확인하러 내려오죠? 이렇게 확인하러 내려오죠? 이것도 당일 이제 분봉으로 보면 되돌림이 되는 거예요. 요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굉장히 큰 돌파갭, 상승갭이 있어. 상승갭이 있는데, 이것을 단봉으로 채우러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나요?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이 돌파한 갭을 채우러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왔죠. 이걸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응? 이걸 되돌림이라 그런다. 그죠? 되돌림.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으로 직접 해보니까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의 좋은 점은 어쨌든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되돌림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당장 일시에 더 급등하기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이 매도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허나 이 되돌림이 마무리되면 다시 추가 상승하여 강한 추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돌림 시 뭐 하란 소리예요? 되돌림 시 쫄지 말고 매수하란 소리죠. 이해되면 3차 찍어보세요. 되돌림 시 쫄지 말고 매수해라. 차트로 다시 보자면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그죠? 신고가를 돌파하고 갭상승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을 합니다. 맞죠? 제가 갭상승을 할 때는 두 번만 따라 들어가라 그랬어요. 두 번만 따라 들어가고 세 번째는 안 따라 들어가요. 그죠? 세 번째는 안 따라 들어가. 왜? 세 번째는 사람들이 확신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물린단 말이야. 세 번째는 여지없이 거의 대부분 되돌림이 진행되죠. 그죠? 되돌림이 진행되는데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이 상승 갭상승까지 채운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되돌림이 진행될 때 이 봉의 형태가 장봉이냐 단봉이냐 보는 거야. 이 봉이 장봉이에요, 단봉이에요? 봉이 단봉이고 갭을 채워. 그러면 갭 채우고 단봉이네? 그럼 여러분들 뭐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1번 쫄려서 매도 준비한다. 2번 저거 되돌림 공부한 거다. 준비하자. 뭐 하란 소리야? 이해하셨죠? 그 다음 되돌리기 이후 되돌림 양봉이 나오죠. 이때 매수하는 거야.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다시 추가 매수, 전고 돌파 시 다시 매수요. 근데 전고 돌파 시 강한 종가는 또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가 더 좋아. 알았죠? 여러분들이 되돌림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하셨으면 팔자 찍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장에서 이거 모르면 돈 못 벌어요. 자, 공부가 좀 길어지니까 사람들 줄줄 빠져나가죠. 그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상승장에 절대 돈 벌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공부 자주 하는 거 아니니까 머리가 아파도 한 번에 할 때 빡시게 해서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다음에 리딩 읽을 때 이거구나 여러분들 밑줄 쳐가면서 그렇게 해가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한두 해 할 거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할 건데 이거 모르면서 주식한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얼굴 내밀기 어렵죠. 그죠? 수익률은 둘째 문제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 말 공감하면 7자 찍어보세요. 수익률은 둘째 문제야. 알고 하면 나중에 다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고 두렵고 무섭고. 오늘은 또 아카데미도 아니고 특별히 또 공부하려고 이 되돌림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죠. 되돌림은 뭐다? 되돌림은 단봉이다. 되돌림은 뭐다? 되돌림은 갭상승한 거 채우러 오는 거다. 되돌림은 뭐다? 매수 준비다. 정리 끝. 그죠? 그리고 갭상승 한 번, 두 번까지만 하고 세 번째는 하지 말래.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데 장대봉이 나오네. 음봉으로. 이거 되돌림이 아니야. 자, 되돌림이 나와야 할 자리에서 내 공부하기 되돌림은 단봉이었는데 왜 장봉이 나오지? 그죠? 단봉은 되돌림인데 장봉은 죽는겨. 그죠? 장봉은 죽는겨.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이랑 틀리면 매도하고 보는 거죠. 이해되면 7자 찍어보세요. 즉 되돌림은 뭐다? 단봉이다. 그치? 되돌림은 뭐다? 갭 채우기다. 되돌림은 뭐다? 매수 준비다. 근데 되돌림이 장대 음봉으로 나왔어. 그리고 갭 하락했어. 요러면 어떻게 하라고? 요러면 기술이 깨진 거예요. 그죠? 기술이 깨진 거예요. 기술이 깨졌으니까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유, 좋은 주식님,
기업 가치만 얘기해도 머리 아프고 터지는데 왜 이런 기술까지 얘기합니까? 기본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시세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빨라졌죠. 스마트 기기 보면서 실시간으로 굉장히 주식을 사고 파는 이 심리적인 동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시장이 보편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개 종목 중에서 2개밖에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수가 635포인트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원칙적으로는 상승장이 전개가 되면은 매매보다는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이 월등합니다. 그쵸? 왜? 투자에는 시간과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근데 매매는 어떻게 해요? 매매는 기술과 그죠? 이게 저기 대응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은 매매하는 사람이 기술이 없고 대응을 못하면 박살나는 거고 투자하는 사람이 시간이랑 인내심 없으면 박살나는 거죠. 맞나요? 이 거꾸로 하니까 돈을 까이는 거야. 근데 상승장이 된다 그랬죠. 2015년도. 전부 다 갔으면 좋은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방법을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략이 있어야죠, 사람이. 2015년도 상승장이라 그랬어요. 슬슬 졸리죠. 공부 오래 하니까. 잠 깨는 얘기 한마디 해줄까요? 세수 한번 하고 오세요. 그럼 잠 깹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상승장 투자 전략은 요거예요. 매매와 투자를 병행합니다. 아셨죠? 자, 2015년도 상승장 투자 전략 단순하죠? 오줌도 싸고 오세요. 괜히 그 컴퓨터에다가 싸면은 내일 또 그 어렵죠. 예. 자, 단순합니다. 2015년도 상승장 투자 전략은요, 매매와 투자를 병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종목에 진입을 해서 그 종목이 큰 추세를 타고 기술적으로 장대 양봉, 돌파, 되돌림, 다시 장대 양봉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투자로 끌고 가. 그죠? 근데 진입한 종목이 그 장대 음봉 나오고 개파락 나오고 요렇게 돼버려. 그러면은 현금화한다는 거죠. 맞죠? 단기 수익과 장기 투자 수익 모두를 위한 매매를 할 거예요. 2015년도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면은 장기적인 움직임보다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가르치고 요런 그 테크니컬을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단기 매매를 옹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가치 투자자고 장기 투자자예요. 저는 장기 투자자인 제 자신을 좀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인데 장기 투자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서 그럼 단기 매매도 가르치자라고서 돌아선 거죠. 장기 투자는 큰 돈은 벌 수 있지만 사실상 리스크가 큽니다. 제가 그 2012년도인가 11년도에 그 대한해운 추천하고 나서 이 역발상 장기 투자가 성공하면은 수백 프로 벌 수 있지만 잘못하면 상장 폐지당하고 이거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우쳤죠. 특히 경기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유상증자하거나 전환사채 발행하거나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들을 일반 투자자들이 지식 없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모험을 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너무 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간단해요.
단기 매매와 장기 투자를 상호 배타적인 문제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단기 수익을 노리면서 매매를 하더라도 이 시장과 종목이 추세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우리가 포지션을 다 팔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OCI 머티리얼즈를 샀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그럼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이해되면 3차 찍어보세요. 매수했어. 삼성 NNS를 샀는데 주가가 잘 올라가. 매도할 이유가 없잖아. 계속 올라가게 냅두면 되지. 즉 단기 수익을 노리면서 매매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방향이랑 같이 움직이면 그대로 보유해.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겁난다. 그러면 이익금의 일부만 차익 실현하는 거야. 쳐보세요. 이익금의 일부 차익 실현. 이익 일부. 이익 일부 차익. 장대음봉 나오기 전에 겁나. 그지? 겁나.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시장은 계속 올라가. 그럼 이익 일부 차익이야. 제가 여러분들 신세계건설을 35,000원에 샀다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고 4만원에 팔아먹었어. 와, 수익 났어. 잘했어. 근데 그 이후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잖아. 그쵸?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즉 지금 당장 만약에 선택해서 맞았어. 주가가 올라가. 그럼 우리는 달콤한 케이크를 산 거예요. 당장 달콤한 케이크를 맛보면서 맛있기 때문에 이거를 냉장고에 보관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차후 이익을 냉장고에 보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고 지향할 것은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기 매매에서 이익을 내면서 수익이 계속 늘어나면 장기 투자로 수익을 집중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그 사례를 제가 2015년도 주식을 쭉 보면서 공부를 다 했는데, 자, 보십시다. 2014년도 1월달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에머슨 퍼시픽,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들 있죠. 효성 ITX, TPC 이런 종목들이 나오죠. 보이나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매월 50%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이 한 10종목씩은 나와요. 항상. 어떤 시장이든 10종목씩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참는 방법들을 이제 완벽하게 터득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놓치면은 좀 배 아프죠. 그죠? 우리가 다른 종목들 들고 있느냐고 이런 종목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 2014년도 1월 달에도 100% 올랐는데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도 신고가예요. 그죠? 다시 쭉 봅니다.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2014년도 1월 달에 만들어진 시세예요. 이때 30% 오르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죠. 또 팜스웰 바이오도 2014년도 1월 달에 30%쯤 올라갔고 굉장히 급등한 주식이 됩니다. 자, 2월달 2014년도 2월달 기준으로 올라간 종목을 보면은 국동이 1위로 올라오죠. 국동, 썬데이 토즈 여전히 그렇고요. 또 차이나 그레이트 우리 같은 거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들어갔다 성공하고 두 번 들어갔다 망했죠. 자, NX 같은 경우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또 블루콤 같은 경우 우리가 들어가서 먹은 경험이 있죠. 작년에. 그죠? 이게 월 기준으로 3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차후에 재무제표 갖춘 종목이 대급등주가 되는 성향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차후 이제 여러분들 금융전사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이고, 자, 어쨌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매월 100%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항시 있다는 것이죠. 항시 있고 이 종목 중에 월 단위로 한 30%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해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급등주가 됩니다. 2014년도에 대상홀딩스하고 그죠? 제우스 같은 것들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 4월달이죠. 5월달, 이제 6월달 되면서
이 한진해운홀딩스가 1등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유스홀딩스로 이름을 바꾸죠. 유스홀딩스로 이름이 바뀌고 2014년도 6월 30일 날 얘가 월 단위로 한 그 4위 정도의 48% 정도로 상승하면서 올라옵니다. 컴투스, 삼양통상, 팜스엘바이오 이런 것들이 한 3-40%대로 올라오면서 만약에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단기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수백 프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가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도 미리 다 태동이 되는 거야.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혹은 리딩으로 작은 파도가 큰 파동을 만든다는 말이 월 단위로 그 추천된 종목들이요. 그죠? 월 단위로 추천된 1년 전에 월 단위로 작은 이 파도를 만든 종목들이 1년 후에 커다란 파동이 되는 법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1년 전에 작게 만들어진 파도들이 이 파도가 죽지 않으면은 1년 후에는 엄청난 큰 해일이 되는 법이에요. 그죠? 국동 같은 경우도 1년 전에는 고작 34% 오르고 9,840원이었는데 이게 폭등하게 되고요. 또 산성 에르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이제 얼굴을 쭉 내밀기 시작하죠. 산성 에르네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랭킹에 올라온 종목들을 우리가 한국 화장품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는 보면은 1년 전부터 벌써 급등주가 될 거라고 예고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노행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흥하해운 1년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안 돼 있었나요? 1년 전에 흥하해운이 지금 사조회표 보세요. 사조회표가 지금 19,900원에서 지금 얼마죠? 사조회표가 거의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벌자님. 그럼 올해 1, 2월 달에 올랐던 종목을 한번 봐야겠네요. 좋은 말이에요. 올해 1, 2월 달에 한 30% 이상씩 올랐던 종목들이 그 해에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뭐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계절성이 있습니다. 따라 쳐보세요. 주식이라는 건 계절성이 있어요. 계절성. 그러니까 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작년에 건설주들 봄에 많이 올랐잖아요. 사물인터넷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봄에 올라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주식은 다 배웠다 싶지만은 이 빅데이터를 하고 나서 배울 게 더 무궁무진해졌다는 거죠. 코콤 같은 경우도 뭐 미리 다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세라는 것은 큰 손이 들어와서 야물딱야물딱하게 이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서 다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큰 손들의 그 생각을 읽으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기술을 배우려는 이유는 큰 손의 그 생각을 읽기 위한 거죠. 큰 손의 생각. 그죠? 큰 손이 어떤 기술적인 모멘텀을 만들었을 때 일단 우리는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이게 장대 양봉 나오고 갭상승이 나오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배운 되돌림이 나오면 참고 또 이게 나오면 또 매수하고 그러면서 큰 추세를 만들면서 1년 내내 이 파동 만드는 걸 그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 초 3월까지 여러분들이 그 로엔이나 바이오스페이스나 셀바이오텍 사갖고 수익이 바로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슈퍼스탁 사갖고 수익이 바로 났어요, 안 났어요? 3월달 전까지 안 났단 말이야. 3월 전까지는 이게 뭘 주도주로 내세울 것인가 이걸 그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달 전까지는 죽어도 수익이 크게 안 납니다. 3월 이후로 이제 봄이 되면서 태동하면서 이 1차 파동 만든 종목들이 꿈틀꿈틀 되면서 큰 연말에 큰 시세를 만드는 거지. 아시겠죠?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래요. 기술적으로 메이드된 종목에 진입을 해. 진입을 해서 이게 옳게 간다. 그러면 오케이 홀딩. 맞죠? 옳게 간다 홀딩.
갭다운이라든지 갭하락이라든지 장대 음봉이 나온다. 현금화에. 그리고 나서 다시 만들어져. 그럼 또 들어가. 상승장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5번, 6번 실패를 하도 한 종목이 100% 수익 나고 쭉쭉 치고 가면요. 이거 손해본 거를 여기 하나에서 다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단기 수익을 노리면서 매매를 하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 방향성 체크를 확실히 하자. 그러면서 포트를 운용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 모든 투자자들의 이상향입니다. 작지만 빠른 이익도 추구하면서 시장이랑 종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래 크게도 한번 먹어보자. 배짱 한번 부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이제 그 캔슬림 투자 기법을 공부하면서 캔슬림 투자 기법이라는 게 사실 말이 그렇지 뭐 딴 거 뭐 있겠습니까? 그냥 추세 매매란 소리지. 추세 매매를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업을 그 분석하고 재무제표 보고 홀딩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면 이제는 캔슬림을 보면서 우리가 자금 관리를 배워야 됩니다. 따라칩니다. 자금 관리. 이제 우리가 그 10년 동안은 기업을 분석하고 재무제표 공부하고 기업의 해무와 세계를 공부했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자금 관리를 공부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금 관리 공부하라 그러니까는 그 동네 자금성에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에 팔보채 하나요. 그러면 38,000원 나오네요. 이게 자금 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금 관리는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이 시장 상승률과 여러분들의 그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는 게 자금 관리입니다. 은행 이자가 2%인데 1년에 투자 수익을 10%도 못 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게 맞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더 보다 현명하게 이 자금 관리에 중점을 두는 거야. 그동안은 기업의 자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를 공부를 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기술을 배워서 자금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자금 관리를 잘하다 보면 손실은 어떻게? 손실은 짧게 치고 수익은 길게 늘려가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으면 팔자 찍어보세요. 추세 매매를 하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자금 관리에 기울이자. 자금 관리는 돈의 움직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묻어놓고 그냥 가겠지 이런 투자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더 받는다?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렇지만 돈을 벌어요. 망하지 않아요. 알았죠? 묻어두는 투자는 마음은 편해요. 스트레스 없어요. 그러나 망할 수 있어요. 이해되면 일자 찍어보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묻어두다가 망할래? 아니면 스트레스 받더라도 관리해서 돈을 불릴래? 요 두 가지에 대한 선택권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같이 투자하고 싶어요. 옛날처럼 같이 투자하겠다면 저도 속 편하죠. 아무 종목 그냥 툭툭 던져줘. 그래 그냥 이거 사. 3년 묻어도. 주가 50% 빠졌는데요? 뭐 50% 빠질 수도 있지. 3년 뒤에 보자고. 그럴 수 있잖아. 나도 편해요. 마음 편하지. 서로 마음 편한 게 좋은 건 아니죠. 주식 투자 사이트에서.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물론 기업 가치가 워낙 출중하고 성장성이 있는데 일시적인 흐름으로 급락하거나 하락했다. 그런 것들은 분석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재진입하고 또 혹은 추세 전환됐을 때 또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분석은 해드립니다. 즉, 그동안 우리가 배운 투자에서 이제는 기술을 더해갖고 관리를 통해 관리를 깨우치자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뭘 하자 그러면은 매매와 투자를 병행하자 그랬어요. 즉 이 말은 연애와 결혼을 동시에 하는 거죠. 맞습니까? 연애는 재밌어, 매매는 재밌어. 투자는 재미없고 지루해, 결혼은 재미없고 지루해. 그렇지만 연애와 결혼 두 개 동시에 우리가 이중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즉 양쪽 모두 장점을 추구하자는 거죠. 이해하시죠?